PM 제품의 차별성과 액션팩 제품 특강을 우리 오인숙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인숙 매니저님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너무 잘 들립니다. 우리 힘 한번 외치고 멋지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펜을 잘 기록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인숙 시작! 오인숙 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 종종 뵈니까 좋으네요.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펜을 처음으로 써보는데 에러 없이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 화면? 네,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쓸 게 있어서요. 혹시 네네네. 하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이번 달 액션팩이 있습니다. 액션팩이 어떤 사업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 이재덕 매수님이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하는 걸 듣고 진짜 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이재덕 매니저님한테 넘기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저는 이 액션팩이 갖는 건강 솔루션적인 의미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건강 솔루션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이재덕 매니저님이 이게 사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하게 건강 솔루션적인 의미로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끝내기 전에 이거를 좀 메가도스를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슬라이드가 없어서 혹시나 놓치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시면 그 가이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독일 PM, 우리나라에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 가지 뭐 제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거의 80여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너셀, 아우터셀 개념이 있어가지고 세포 안으로 영양을 넣어주고 세포 바깥에서 발라서 넣어주고, 이 개념으로 제품이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많고, 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제품들도 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미리 주문해서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했는데요. 네, 독일 PM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법이 좀 완화가 되고 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법과 또 여러 가지 이 제품의 인지도가 좋아져서 효능이 점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은 하나씩 하나씩 더 수입이 되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건강 솔루션적인 측면에서도 재정 솔루션적인 측면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기 보시는 파워 칵테일하고 여기 리스트레이, 잘 보이나요? 제가 펜을 처음 사용해서 네, 이 두 가지가 갖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5대 영양소, 우리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많이 배우셨죠? 5대 영양소. 그래서 이제 5대 영양소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는 기계적으로 답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왜 배웠고 왜 이걸 틀리면 시험 문제에서 점수가 깎였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유는 이 5대 영양소는요,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요. 5대 필수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얘가 없으면 죽는다, 생명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가 일어나려면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는데 그 세포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영양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근데 그 영양 중에서도 특별히 이 5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걸 이제 매크로 뉴트리언트라고 하거든요. 매크로. 힘들이네. 잠시만요. 네. 매크로 뉴트리언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량 영양소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한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는 영양소,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태우는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작불처럼 잘 들어오는 것이 잘 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하고 미네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세포 중에서도 이제 보세요. 제 손 보세요. 세포의 가장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이렇게 그 액으로 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둥둥둥둥 여러 가지가 많이 떠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제가 봤을 땐 빨간 번데기 같이 생긴 이 기관이 바로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게 미토콘드리아고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파바박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팍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산소와 이제 그 영양소, 산소와 포도당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가 먹으면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음식을 씹잖아요. 그럼 우리 입에서부터 우리 항문까지는 하나의 긴 관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그냥 먹으면 그냥 흡수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입에서 잘 씹어줘야 돼요. 입에서 잘 씹어주고 또 좋은 걸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재료부터 좋은 거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가 안 좋으면은 그래서 굉장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씹어서 넘겨야 되고 이 식도를 잘 내려보내서 이렇게 위에 가가지고 여기 액이 들어와요. 그럼 이때부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우리 몸에 흡수시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의 기능이 이런 게 다 떨어져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소장에 가면요. 위장에서 소장을 가면은 그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먹어주고 씹어주는 게 공급해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억하시는 대로 이렇게 타는 영양소를 넣어주고 태우는 영양소를 넣는 건데 타는 영양소는요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타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떠냐면은 탄수화물은 많아서 문제일까요? 적어서 문제일까요? 네, 이거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수화물이 어떤 탄수화물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인데 탄수화물을 너무 과하게 먹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탄수화물이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나? 내가 요즘은 뭐 그래도 건강 프로그램도 보고 공부해서 당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나 그렇게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시는 콜라 한 잔, 그냥 무심코 마시는 콜라 한 잔에 거의 50% 넘는 걸 설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WHO에서 기준에서 제정을 한 거가 하루에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한 25g 정도로 추가 당 섭취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플레인 요플레 하나 정도 먹으면 끝나는 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밥 먹고 반찬에 달달구리한 거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요플레 하나 가볍게 먹어주죠. 엄청난 양의 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요. 단백질은 먹을 때 왕창 먹고 그 다음에 굶겼다가 왕창 먹고 굶겼다가 이게 문제고요. 지방은 되게 퀄리티가 나쁜 튀김 종류로 채워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탄수화물은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단백질은 좋은 걸로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넣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은 좋은 걸로 조금씩 먹어야 되겠다. 좋은 걸로. 그래서 이 3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인의 경우는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절대 결핍이 나지는 않고요. 이 밸런스를 이해해서 잘 드시면 기본적으로 건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현대인들이 먹는 거를 다 조사해 봤더니
아시아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무 예외 없이 이 태우는 영양소가 너무 많이 결핍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우는 것에 대한 설명,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요. 아, 전 세계인들이 영양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웰니스 기업인데, 특별히 이 부분도 당연히 대안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 말고, 아, 이 결핍이 나는 비타민, 미네랄을 지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한 형태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건강 솔루션을 만들고 이걸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정 솔루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아침 주스, 저녁 주스를 묶어놓은 게 바로 옵티말 세트입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를 꾸준하게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옵티말이 가장 최적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따가 표로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양심적인 선택을 했냐면 보통은 회사로서는 이렇게 좋은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여기에다가 일부를 넣고 그 다음에 액티바이즈에는 또 다른 게 있고 또 제주주에는 또 다른 게 있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서 먹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다 따로 먹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액티바이즈에 있는 성분도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먹는 일상은 조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결핍이 나는 영양소가 태우는 영양소인데 그 태우는 영양소 중에서 이 영양을 잘 대사시켜서 우리 몸에 전체 공급하게 하고 이렇게 이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기전이 있는 데까지를 파워 칵테일에다 전부 넣었어요. 그러니까 파워 칵테일 하나와 리스토리스트 하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건강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여유가 없고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미니멈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현대인 같은 경우는 여기 영양문제 보고서 결론에서 보신 것처럼 그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맨 밑에 보시면은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옛날과 지금의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농수산 유통을 하시는 그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저희는 딴 거 관심 없습니다. 뭐 관심 있냐면 당도를 높이고 과일을 예쁘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제품성을 높여가지고 비싸게 해서 유통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제가 조금 이분들이 그렇게 뭐 나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지만은 실제로 야생에서 이렇게 기르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기르면 많이 터지고 막 이래요. 근데 그 터지는 게 뭐냐면은 영양이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잘 익어서 팍 터지는 그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못 났다고 안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것만 유통하려고 해도 이 영양 성분이 빨간 토마토랑 이런 것들은 이 라이코펜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록색일 때 유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이 절대적으로 결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숙성된 상태에서의 비교거든요. 근데 숙성되지 않은 유통을 가미한 그 영양 성분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는 이제 여기 지금 사과 2알, 13알 이렇게 되지만 어떤 보고서에서는 그냥 단순 영양 성분 유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알 대비 뭐 거의 50알을 먹어야만 그 철분이 비슷한 상태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렇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적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에스터분이 쓰신 그 영양 그 책에도 보면은 우리가 먹어야 될 영양소를 있고 반드시 이거를 이대로 충분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제 형태로 이렇게 반드시 6가지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이런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는 하버드 의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적어도 1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받으려면은 5접시, 자그먼치 5접시의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해요. 그게 다 뭐 때문이다? 비타민하고 미네랄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성분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셔야 될 게 결핍이 심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단계적으로 내가 음식을 엉망으로 먹고 있다. 그러면은 필요한 성분은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고,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는 게 잔뜩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식품을 좀 신경 써서 먹는다. 그러면은 이전 거보다 훨씬 좋겠지만 잘 챙겨 먹어도 절대로 필요한 양만큼 못 쫓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잘 챙겨 먹는다고 해도 절대 양도 부족하지만 골고루 비타민 A, C, E, 비타민 B군 8종 이거를 다 갖춰서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충제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을 세고 셌잖아요. 근데 왜 독일 PM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 PM의 굉장한 강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과학자로서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지? 기가 막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생체 이용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씹어서 먹었을 때 피를 뽑아서 재보면은 이것에 여기서 클레임하는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 이걸 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피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쓰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기술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잘해서 피로 돌게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피 혈액순환을 거쳐서 각각의 세포에 문을 열고 이 안으로 공급돼서 넣어준다? 이거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래서 PM의 이 세포 흡수율이 자그만치 독일 기준으로 98%, 네, 한국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독일 기준으로 98%의 흡수율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제품을 먹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PM 같은 경우는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막지 않아요. 보통은 서양은 서양 것만 좋다고 해요. 또 동양은 동양 것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은 제가 이제 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해서 연구를 빌드업하는가 이런 걸 보면요. 뭐 컨테스트도 열어요. 컴퍼티션도 엽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열어가지고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신 기술을 업데이트해서 그 기술을 또 도입하고 또 도입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전통의학에서 최고의 흡수율을 자랑하는 그 아유르베다 약초 제조법까지도 넣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타민 B6가 무지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비타민 B6가 이제 피리독신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고장나서 병원에 갔을 때 비타민 B6라고 안 돼 있고 피리독신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B6에서 B6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B6 하나만 부족해도 굵직굵직한 병에 막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 B6를 먹었을 때 2시간이 지나니까 흡수가 되는 레벨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탁월한 흡수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PM의 최고의 차별법은 뭐냐면 그냥 영양소가 이렇게 피를 타고 거쳐서 세포 안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데까지 반드시 거기까지 전달을 하고야 만다.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길게 뭐 짧게 조그만 글씨로 쓰면 한 줄이잖아요. 독점적 영양소 전달 개념은 영양소를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으로 몸의 안팎에서 세포 수준까지 전달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리포트를 써가요. 그럼 한국은 되게 조금 화려한 미사여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확하다, 뭐 이렇게 뭐지 이런 수준까지 도달한다. 뭐 굉장하다,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걸 갖고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쓸 때요, 이런 특허를 낼 때 과장된 표현을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독점적 영양소 전달 개념, 왜 전달 개념이냐면 이렇게 98%의 흡수율을 가능하게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많은 과학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그걸 통해서 진짜로 정확하게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필요한 곳으로 그 장소까지 그래서 세포의 안과 밖에서 세포 수준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스테인먼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특허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 좋더라,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로 이거를 과학기술로 증명을 해냈고 실제로 이 제품 성분을 조사하면은 이게 세포 수준까지 전달이 됐고 그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력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수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근데 이 PM 주스가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맛있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비타민이 원래 원료를 먹으면 되게 비려요. 그리고 되게 맛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야채 과일이에요. 야채 과일이고 천연 야채 과일을 다금한치 56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 맛을 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영양제를 이렇게 만들 때 맛을 맞춘 적이 있어요. 식품 meal replacement를 이제 바를 만들기 위해서 맛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맛을 보고 이게 틀림없이 맛을 내는 전문가가 같이 붙었겠다. 근데 인공 첨가류도 안 넣고 색소도 안 넣고 뭐 맛을 잡는 위한 기타 첨가물이 없는데 우리 당근이 맛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한데 비트가 맛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한데 굉장히 일정한 그 맛을 내고 그 영양 성분을 유지하는 게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진짜 마지막에 물만 딱 태워서 그렇게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해 보셨나요? 그 5대 영양소가 아니라 6대에서 지금은 7대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그 카톡방에 써봐 주십시오. 나는 5대에서 7대로 넘어가는 추가되는 두 가지가 뭔지 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많이 올라오네요. 네, 맞습니다. 물과 섬유소입니다.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리고 물 안에 굉장히 작은 미네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이 덩이만 들어가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고요. 섬유소가 있어야 됩니다. 섬유소는 지금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이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나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 유전체 기술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초초초 정밀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장내 미생물은 그 중에서도 유전체 기술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서야 볼 수 있는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에 대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 장내 미생물을 들여다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쥐한테 장내 미생물이 좋은 그 환경을 넣어줬더니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간 기가 막힌 그래서 자폐증이나 자폐 스펙트럼이나 우울증 있는 사람도 장내 미생물을 좋은 걸 넣어줘서 정착을 시키 장환경을 좋게 해줬더니 뭐 똑똑해지는 거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정상적인 인지 기능이 가능해지는 그 장내 미생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좋아져요. 근데 여기에 물과 그 섬유소가 장내 미생물의 먹이거든요, 섬유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섬유소가 없으니까 큰일 나더라. 이걸 알게 해서 7대 영양소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장내물 생물의 역할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섬유소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장내미 생물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장벽을 뜯어먹습니다. 장벽을 뜯어먹어서 장 점막이 점점 훼손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온몸에 독소가 흘러들어가는 그런 장누수 증후군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우리 독일 PM이 마지막에 물에 넣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물이라는 필수 영양소를 챙겨 먹고 이 파워 칵테일에 이 섬유소가 들어가 있다.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무렇게나 맛을 낸 게 아니에요.
이게 매번 껍데기 저희가 튜브서드라고 하는 그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 튜브서드라는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6개월마다 랜덤하게 어느 공장에 가서 어떤 걸 뜯어도 이 영양 성분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더 과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낸다는 거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술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는 이 성분 배합, 이걸 NCP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독일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 쉬운 거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칼슘과 마그네슘과 D3는 어떤 비율로 배합이 돼야 되는가. 이렇게 될 때 서로의 흡수가 시너지가 나고 얘하고 얘가 들어가니까 클러스터링이 생겨서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형태로 마지막에 미리 이거를 수분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보존제를 넣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딱 물을 넣어서 물과 함께 전신호를 혈액순환으로 공급을 최적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비율과 그람수를 맞춰서 이걸 제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요. 이거는 흡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흡수를 도와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타민 미네랄이 절대 결핍이 낮다고 했는데 그 결핍이 난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특별히 결핍이 많이 나는 영양소를 살펴봤더니 대다수가 지용성인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 있잖아요. 칼슘이 어마어마합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 보면은 칼슘 하나만 부족해도 147가지 병에 걸린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래요. 칼슘이 모든 그 근육을 수축할 때 칼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 다 뭐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수축하고 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은 뼈에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뼈가 왜 좋아야 될까요? 뭐, 안 좋으면 아프니까? 그게 아니고요. 뼈에서 골수가 만들어지고,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 면역세포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동화라 가기 때문에 칼슘 하나만 없어도 이렇게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칼슘, 마그네슘, D3,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나 C를 제외한 수용성 몇 가지를 제외한 대다수의 성분들이 다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용성이니까 이 지용성을 수용화시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적시에 바로 들어가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기술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당연히 지용성을 수용화시켜야만 세포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이 바로 이제 그 소장에서 이거를 지용성에서 수용화를 시키고 그 담즙산이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수용화가 돼 있는 걸 넣어주면은 담즙산의 소모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소화 못 시키던 거를 훨씬 더 오래 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수분을 보충하고 시너지를 내고 마이크로솔브로 해서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이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파워 칵테일, 저녁에 리스토에서 먹는 게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얘 이름이 옵티마이드 세트고요. 이것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액션 팩으로 가능한 겁니다. 1년에 2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액티바이즈랑 그 젤슈츠 그림을 넣어놨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요 파워 칵테일 안에 아주 기본적인 양의 액티바이즈, 비타민 B군과 BH를 돕는 C가 들어가 있고 이 항산화 기전이 있는 젤슈츠까지 이 한 포에도 들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타민을 먹는다 할 때는요, 맨날 필요한 미니멈 양. 야, 이것도 안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겨. 예, 이렇게 되는 양을 우리가 기준치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적화시키는 그 ODI죠. RDI. 그냥 맨날 먹어야 되는 그 데일리 인테이크 양, 맨날 먹어야 되는 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침, 저녁 한 포씩만 드시면 되지만은, 이 최적화를 더 시키고 싶을 때는 당연히 한 포 이상을 더 드셔도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3PM 쪽에 그 매니저님 한 분이 꼼꼼하셔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미니멈이 아니라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왜 메가도스를 활용하는 게 유익한지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었거든요. 실제로 그람수를 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성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칵테일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NTC 공법이 적용돼 있는 굉장히 특수한 제품이다. 이걸 보고 껍데기가 촌스럽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껍데기 너무 괜찮은데 속이 진짜 별로인 것과 껍데기 너무 좋은데 아니 소갈맹이 너무 좋은데 껍데기 별로인 거 뭐 선택하시겠어요? 그 아니요, 저는요, 속도 괜찮고 껍데기도 좋은 거, 그 제일 좋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단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적화시킨 거예요. 이거를 한번 실제로 영양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독일 사람들이 이거를 왜 선택을 했는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굉장히 이 내용 성분을 보면은,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까지 밸런스 있게 내 건강을 미니멈 가장 최적화시켜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받쳐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먹는 것이 생활에 활력도 높고 건강도 증진시키고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세포가 이렇게 영양이 들어가면 세포의 본연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도 세포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도 먹을 걸 주고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되는 거고요. 생체 조절을 하는 거 호르몬들이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이런 영양이 들어와야만 그것이 적절하게 자율신경과 뭐 호르몬 그런 신경들 이 호르몬들을 통해서 내 몸을 조율하고 이렇게 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파워 칵테일 안에 이제 제품으로 치면은 베이직스 한 포와 액티바이스 세 스푼이 들어있는 거고요. 또 더 쪼개면 여기에 제스슈스까지 들어있으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못 먹어도 진짜 내가 커피 오늘부로 당장 정리하시고 이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트를 먹는 것을 반드시 생활화하시고 그다음에 전 가족이 다 드세요. 저희가 5인 가족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저만 먹을까요? 저희 가족 다 먹일까요? 네. 제가 치사해 보이시면 저만 먹게 진행하지만, 예. 당연히 이렇게 좋은 성분인 걸 아는데 어떻게 저만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 5인 가족 같은 경우는 액션팩 있으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자가 소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글씨가 깨졌는데 그냥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50세 이상인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 가까이, 80명 가까이를 8주 동안, 2달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별표는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유의미한가를 통계 수치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별이 한 개는만 해도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워 칵테일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이 확실히 집중력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별 2개짜리 행복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으니까 살겠어. 근데 이 행복 지수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로토닌이거든요. 근데 그 세로토닌 분비가 되려면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넣어줬잖아요. 그죠? 넣어주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장 건강에서 그 면역지수가 올라가니까 활력도 좋아지고 피로도 감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먹기 전과 먹은 후의 차이가 나는 거를 그냥 내 말 듣고 카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조사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됐으니까 블라인드 포커스 그룹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블라인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와 이거를 이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얘가 아무리 사업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얘가 효과가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까지 계속 먹고 알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자신 있게 베이직을 챙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그 6가지 영양제 중에 여기 반드시 추가해야 된다. 종합 비타민제,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건 추가로 먹어야 된다. 보이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레이트에 아주 멋지게 그 미네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ACE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는 뭐냐면은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를 어느 정도 보호를 하냐면요. 우리가 활성산소가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90%의 원인이라고 존스홉킨스에서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90%의 원인이 활성산소가 될까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거, 활성산소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안 만들면 될까요? 네, 활성산소는 산소를 썼을 때 쓰고 남은 산소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산소를 쓰게 되고요. 운동을 격하게 하면 훨씬 더 산소를 많이 쓰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먹을 걸 엉망진창으로 먹게 되면 개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활성산소가 얼마나 공격적이냐면,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얘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자를 빼앗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부산행 좀비예요. 부산행 좀비가 멀쩡하다가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좀비한테 딱 물어 뜯기는 순간, 자기도 좀비가 되면서 다른 좀비들로 계속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활성산소가 그렇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해요. 근데 항산화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주 자비로운 이 충분한 전자를 갖고 있어서 얘를 딱 들어가서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산화제가 들어가 주는 게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지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얘가 공격할 때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세포막을 깨뜨리거나 핵을 건드리거나 돌연 변이를 일으키거나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이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미전에 방지하는 게.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내 미생물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티스가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5분 안에 끝내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시간을 거의 다 썼나요? 시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시간 체크했는데. 네, 최대한 빨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상 여러 가지의 대안이 되지만 특별히 장 건강에 포커스되어 있고 장이 모든 병의 시작이자 모든 영양 공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게 무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성분들, 그래서 유익균을 넣어주고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소를 넣어주고 그래서 장에 잘 정착하게 해주고 장이 건강하게 함으로써 인해서 그 면역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 리스토레이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용성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네랄은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 조그만 트레이스 굉장히 적은 성분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마치 정교한 기계의 부속품이 중요 부속품이 빠지는 것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고 여러 가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액션팩을 통해서 뭘 하시면 좋으시냐면요. 그 조금 여유 있게 사두세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건 이재덕 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챙길 때도 액션팩이 나오는 달에는요, 그냥 조금 장을 비우시고 이걸 가지고 메가로 써서 두포나 세포를 늘려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비만이고 아침에 좀 기분 좋은 공복감을 누리면서도 영양을 채워놓고 싶다. 그러면은 두포나 세포, 두포 정도 먹으면서 그렇게 아침을 스킵해도 굉장히 몸에는 대사가 좋아집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굉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늘 먹고 가까이 두고 먹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까지 좋으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잘 챙겨 드세요.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액션팩이 진행되는 동안은 가족 건강도 챙기시고 그다음에 본인도 한번 디톡스하는 느낌으로 해독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도 좀 한번 하시고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강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살짝 정신을 놨습니다. 우리 또 프리미엄한 제품 설명해 주신 우리 오인숙 매니저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